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발화 지점은 지하 주차장에 조성된 재활용 선별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 선별장은 대부분 외부에 조성돼 있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하 주차장에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결국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아파트 내부에 품고 사는 건데 화재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꺼먼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최근 발생한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최초 발화 지점은 지하 주차장 재활용 선별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센터로 가져가기 위해 모아둔 스티로폼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초 발견되신 분도 얘기하시기를 스티로폼에서 불씨가 보여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불을 끄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순식간에 번져서 저기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고만 했다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 선별장은 대부분 외부에 조성돼 있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지하 주차장에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건너편에는 같은 시행사가 지은 쌍둥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재활용 선별장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쪽 공간에 마련된 재활용 선별장에는 페트병과 비닐 등이 분리수거함에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목동 화재의 원인이 됐던 스티로폼도 구석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선별장 밖에도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담은 비닐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별장에는 주변 온도에 쉽게 점화되고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를 내뿜는 인화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이 야외에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은 365일 발 아래 인화성 물질을 두고 생활하는 겁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플라스틱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 내부에서 시작되는 발화 지점으로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 이제 화재 발생 시 연기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폴리에틸렌 성분이 있는 어떤 재료들이 화재로 인해서 높은 열을 방출하고 독성가스 발생이 높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건물 자체가 화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을 영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특성상 지하 주차장 외에 재활용 선별장을 외부에 두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 자체적인 화재 감시 밖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다 모여서 선별장을 하루에 한 번씩 문 열고 닫아서 차단하기로 지하 1층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담배 피우고 그럴까 봐. 현재 양천구에는 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21곳이 있습니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세밀한 화재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 도중 폭발이 일어나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화재의 특이점은 무엇이고 또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전 8시쯤에 시작된 불이 오후 7시가 넘어서야 꺼졌는데요. 완진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지금 화재가 난 건물 같은 경우가 지하 6층, 지상 23층이 주상복합 아파트이거든요. 근데 불이 난 장소가 이제 지하 2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상 저층 정도의 건물인데 이 정도 화재였다면 화재를 진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지하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사실 소방 차량의 진입이라든지 소방대의 진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인력이 오랜 시간 투입돼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지하 공간 같은 경우가 특히나 더 어려운 게 지상 같은 경우는 많은 연기가 나도 이제 대부분 다 창문이나 계급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용이한 편이지만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연기가 꽉 차 있다 보면 소방관이 어떤 원만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이렇게 진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뭐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진압 도중에 지하 1층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이 다치기도 했다고요. 뭐 조사를 해보면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폭발이 있게 되면 거기서 상당한 압력이 발생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그 두 가지 경우죠. 불길이 화재 시와는 다르게 아주 급속도로 확 퍼진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위험한 물건들이 비산하면서 소방관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중상 입은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경상 정도의 많은 그 부상자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다행히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등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20층이 넘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층부에 그 상가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말하는 건데요.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어떤 화학이 취급을 하는 그런 그 가게라고 그럴까요? 점포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높은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내가 사는 층보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보다 전부 다 밑에서 이게 일어날 위험성이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있는 층보다 밑에서 불이 났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대피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런 그 가장 안전한 그 피난로가 화염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옥상으로 가시거나 또는 화재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하면 무리하게 그 연기가 꽉 차져 있는 계단으로 대피하시기보다는 집 내에서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주로 사망자는 위험한 것은 화염보다도 연기가 우선 치명적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시면서 연기가 계단에 많이 찼다라고 하면 그 문틈이나 이런 데 연기 들어오지 않도록 옷가지나 걸레나 이런 걸로 문틈을 최대한 막고 집 안에서 소방대원이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화재라는 게 뭐 누구한테만 특정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그 화재의 위험성엔 어느 정도는 다 노출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일부 그 소방 설비들이 작동을 뭐 했네 안 했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점도 많이 있는데요. 화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어떤 식이든 철저히 대비하면 화재는 안 일어나거나 덜 일어나는 거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방심을 하면 그만큼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대비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양천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신정동의 한 재개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9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3년 넘게 걸리는 이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인근 신축 아파트와 대비되는 낡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신정 뉴타운 1-5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고 7년 전엔 아예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재척됐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완료된 주위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 발전이 더뎠던 상황. 그런데 최근 재개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양천구로부터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겁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 지난해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9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주민 동의율 88.54%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있죠. 너무 오래됐고 낡고 그래서 재개발 되기를 바라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한 것도
기간 단축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해서 절차가 좀 많이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공공 지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높이 15층, 총 95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타운 사업에서 재척되는 아픔을 딛고 주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시작한 신정동 115이 일대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등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은평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이번 주 은평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2% 올랐습니다. 응암동과 녹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서울 평균을 웃돌고 지난주 상승률인 0.11%와 비교하면 2배 높습니다. 전셋값의 경우 성동구와 더불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 은평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녹번동과 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올라 0.29% 상승했으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건데요. 한전이 전기요금을 감면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천 지역의 수건인 강북 횡단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북 횡단선 예타 탈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황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 강북 횡단선 소속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약속했던 사업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타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고 서울시 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도시 비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해 의원은 철도 음영 지역인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해선 강북 횡단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천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러브버그 퇴치를 위해 집중 반역에 돌입했습니다. 암수가 한 쌍으로 다니는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날라드는 습성이 있는데요. 양천구는 러브버그 개체수 급증에 따른 불편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21일 대대적인 방역을 시작으로 특별 방제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오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은평 감성길 걷기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은평구는 구민 건강을 위해 감성길 걷기 챌린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은평 감성길 걷기 코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코스로 총 거리는 3.9km입니다. 구파발역, 사비나 미술관을 거쳐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진관사까지 가는 코스로 약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은평구 동별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은평 감성길 걷기 챌린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